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재개발을 추진하면은 재개발 되게 싫어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때 원주민 정착률이 20% 이내라. 내가 창신 숭인 뉴타운이잖아요. 창신 숭인 뉴. 그렇다면 이제 2008년 7월 30일 신축 소유자는 이제 몽땅 현금 청산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은 부동산도 규제도 지금 상당히 많고, 일단 시장은 12.16 대책 이후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바이러스가 하나 신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얘기냐면요. 재개발 해제 지역. 해제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이제 9억, 9억을 사게 되면은, 이게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이 신축을,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분양 대상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청산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재개발 해제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해제 지역에서 신축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걸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정비구역의 현 상황은요. 정비구역이 총 683개 중에서 262개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393개가 지금 해제가 결정이 됐더라. 자, 해제가 된 지역들을 가만히 예전에 보면은 그런 지역들과 해제가 안 된 지역. 처음에는 찬성을 해서 해제가 됐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같이 뭔가 재개발을 추진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지금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해제된 구역들 중에서도 우리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시자고요. 해제 지역이 만약에 이런 해제 지역들이 다 나중에 재개발을 추진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은 뭘까요? 다 추진할까요? 아닙니다.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서울시의 원칙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은, 재개발 되게 싫어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도 싫어하고, 재개발 추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주민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했을 때 원주민 정착률이 20% 이내라는 거죠. 80% 이상은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쫓겨나간다. 그럼 원주민들이 정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0년, 20년 살던 원주민들이 계속 그 자리에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살게 해주려면은 재개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 집은 가만히 놔두고요. 낡은 집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새로 깔아주고, 그리고 좁은 골목에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공영 주차장 만들어주고, 마을 도서관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리고 벽화 같은 거 나중에 그려주고. 이거 대표적인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시범 지역으로 됐던 데가 창신 숭인 뉴타운이잖아요. 창신 숭인 뉴타운. 자, 이 창신 숭인 뉴타운 지금 200억 들였거든요. 서울시에서 200억 들여서 도시재생했지만, 그 언덕에 보면 공제공장도 많고 해요. 언덕배기에다가 이 차도 못 돌아가는 골목, 구직이 쓰인 동네죠. 상당히 낙후된 아주 열악한, 바로 종로 바로 뒷블럭입니다. 여긴 끝났지만은 도시재생 200억 들여서 끝났지만 가보면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도 창신 숭인 뉴타운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려고 했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 다시 지금 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눠지든 어쨌든 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의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가 뭐 도시재생을 하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금 12층 이하로 짓게끔 돼 있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를 12층 이하. 그러면은 낡은 빌라로 있다가 아파트가 져지면 어쨌든 가치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둘 다 뭐 괜찮긴 한데 해제 지역의 사람들은 왜 투자할까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재개발이 뭐 구역 지정이 되고 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이 된 데들은 막 프리미엄이 3억, 4억씩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제된 구역은 개발 계획이 있다 없어졌으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월등히 저렴합니다. 예, 월등히.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지역들은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반드시 훗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해제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바뀌면 가격이 급등하더라.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하죠. 구역만 지정이 새로 됐다 그러면 재개발 해제 지역이 구역만 지정이 됐어도 가격이 1억 이상 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돈이 작게 있는 분들은 조금 길게 묻어두더라도 해제 지역에 투자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요. 2008년 7월 30일 이후 이 신축 빌라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신축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2008년 7월 30일까지 건축 허가가 난 것들 신청해서 지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 분양 자격이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 이후에 지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외도 한번 보시죠. 예외는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뭐 신축이라도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이라도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이 아니라 당해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형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에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이다. 그거보다 크다라고 된다면 분양 자격을 줘서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통 25평형 아파트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잖아요. 18평.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를 전용 면적이 18평이 넘어, 뭐 19평 정도 된다고 쳐요. 19평 전용 면적이 방 3개짜리 빌라예요. 좀 큰 거죠. 자,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25평도 지어질 거 아니에요. 25평. 그럼 이거 전용 면적 보통 한 18평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크잖아요. 신축 빌라의 전용 면적이.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18평 이상 이거보다 더 크다면 분양 자격 아파트 주겠다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 빌라들 보통 요즘 보면 방 2개짜리로 짓잖아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18평 이상 되는 거는 없죠, 거의. 옛날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죠. 빌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자, 권리가액이 나왔을 때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최소 면적, 보통 25평이 최소 면적이라고 봐야죠. 예, 25평. 최소 면적이 분양가보다 높다면,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높다면 아파트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가 어려운 게 아파트 25평 비싸죠. 당연히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은 쌀 거고.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08년 7월 30일 이후 신축 소유자는 이제 몽땅 현금 청산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알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청산된다, 신축.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현금 청산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해제 지역에 뭐가 결정해 주냐면은 어떤 그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해제가 됐어. 그래서 다시 추진해. 그런데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은 건축 제한으로 묶여있던 게 풀려서 신축을 질 수 있거든요. 해제가 되면. 그래서 신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축이 해제 지역에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작으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되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다 해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네. 근데 기존 조합원이 600명입니다. 예전에 언제? 기존 조합원이라는 건 뭐예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것들, 건축 허가 받아서 지어진 것들, 그리고 신축 조합원 그 이후에 새로 신축들이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400개. 그래서 이 조합원이 1000명이 된 거죠. 기존 조합원 600명, 신축 조합원 400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합 설립 받을 때, 조합 설립을 할 때 75%가 동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존 조합원 600명이면은 이 기존 조합원만 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죽어도 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중에서 최소한 150명을 끌고 가야 돼. 150명 정도 이쪽으로 끌고 가야지 75% 동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존 조합원이 75%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자, 다음 보시죠. 반대로 B 지역은 기존 조합원이 1000명 중에 800명이에요. 800명. 그리고 신축 조합원이 200명이에요. 200명. 자, 그렇다면은 800명만 가지고도 동의율이 전체가 1000명이니까 동의율이 75% 이상 80% 나오잖아요. 전체 중에서. 그러면은 1000명 중에서 800명 80%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굳이 같이 끌어들여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동의율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200명은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도 아파트를 100%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현금 청산, 이거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외라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바로 앞에 본 사례와 같이요. 이 신축이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우리 보통 어떤 개발 지역에 신축이 많으면은 이게 재개발 힘들어, 노도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례와 같이 신축이 오히려 많은 곳은 기존 조합원 동의 요건 못 채워서, 신축이 많은 곳은 아까 처음에 보셨죠? A죠. 조합원이 600명밖에 안 되고 신축 조합원이 400명, 1000명 중에 60%밖에 안 나오니까 기존 조합원을 끌고 가야 돼요. 기존 신축 조합원을. 그래야 재개발을 추진해서 이때는 주는 겁니다. 반대로 신축이 작은 것 가지고는, 신축이 작아. 그래서 기존 조합원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 조합원만 동의하면은 충분히 75% 동의가 넘는 곳은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조합원이 많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추가 부담은 많아지고 떨어지는 거 사실이죠. 사업성 떨어지는 일을 조합에서 할까요?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축 조합원들은 뭘 한다? 현금 청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갖다가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규정을 어디다 하냐면은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정관이라고 있어요. 조합 정관. 어떻게 하겠다. 조합 정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예, 주겠다라고 명시하면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만 알면은 어떤 지역에 가령 지금 뭐 계속 해제됐다가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전농 9구역이라든지 아현 1구역이라든지 염리 5구역이라든지 신당 10구역, 우여곡절 많이 겪고 있는 지금 신당 10구역 다 재개발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이런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파트 받을 수 있겠네? 부동산에서는 안 돼요. 청산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를 안다면 이거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요즘 그 부동산 시장 12.16 대책 이후로 지금 좀 조정 국면이라고 할까요? 이 고가의 아파트들은 조정 국면이죠. 고가, 초고가 아파트들은 조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이 9억 이하짜리들은 이 경기도까지도 좀 활발하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의 모험 이거 참 우리 어릴 때 다 읽었던 그런 책이잖아요.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자,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추세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과거 정부의 이 부동산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흐름은 똑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과연 분양 자격,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의 종집을 찍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빡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더더나 거기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강의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